안녕하세요. 데이어베의 이경민입니다. 한국항공우주입니다.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정부가 우주 분야 기업 대상과의 간담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항공우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영권 인수까지. 오늘은 어쩌면 우주 산업의 삼박자가 될 수 있는 흐름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주 항공 관련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기대감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상승세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한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사업이 수혜를 받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요, 한국항공우주도 우주항공 분야에 속하는 주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미국과의 방산협력과 항공우주산업과의 글로벌 확장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이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미국의 항공우주 사업에 유리한 정책적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을 또 높이 산다는 점에서 한국항공우주도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을 하게 합니다. 이 소식에서 연장선으로 그려볼 수 있는 두 가지의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방산협력 확대에 대한 기대감과 우주산업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두 가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트럼프 당선 후에 미국의 방산이랑 우주 관련 예산이 또 증가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것은요, 방산 파트너십을 맺고 또 항공 우주에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그려보면서, 거기다 항공 우주는 이미 미국과 방산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양한 항공기랑 방산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협력 확대까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주 산업 진출분인데요. 한국항공우주는 최근에 위성이랑 위성 발사체랑 관련 기술 개발에 또 투자를 하고 있죠. 그만큼 또 우주항공 산업에 높아지는 관심 상황 속에서 글로벌 프로젝트에 또 참여할 가능성까지 생각해 보셔야겠으며, 또 트럼프 행정부가 다시 우주 개발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되면 이 글로벌 공급망에 속한 한국항공우주 또한 혜택을 받을 가능성까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소식은 바로 우리나라 정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첫 번째로는 도널드 전 대통령이 당선 소식과 함께 앞으로 우주 산업에 대한 수혜를 또 그려봤다면, 두 번째는 우리나라 정부가 우주 기업과 간담회를 열었다는 소식인데, 여기서 얻을 수 있는 힌트를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담회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게 되면, 아무래도 정부가 소형 발사체랑 위성 관련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목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이 틀은 무엇이냐? 한국의 우주산업 인프라 확장과 그리고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는 게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기업들은 우주 분야 스타트업이 참석을 하면서 의견을 나눴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요, 정부가 앞으로 우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 주도 R&D 사업과 인프라 지원을 약속하고, 또 그리고 규제 개선이랑 그리고 우주 산업 생태계 자체를 강화할 것이라고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간담회라고 치부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거는 굉장히 또 유의미하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정부의 노력 자체는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기존 대형 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까지 우주 분야에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발판으로 삼을 수 있겠고, 또 정부 측면에서 앞으로 우주 인터넷 시대와 우주 관광, 그리고 우주 자원 채굴, 그러니까 우주 전반에 대한 경제 분야를 확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협력을 통해서 한국 우주 산업의 성장을 하는데 또 포인트를 맞추겠다, 이런 의지로도 표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단순히 정부 간담회라고 하는 이 이슈를 그냥 치부해버리기에는 근거가 부족할 수 있으니 이런 사례를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주최해서 간담회를 하고 산업 발전을 위해서 정책을 또 구체적으로 논의했다는 거, 이런 건 어떻게 보면은 정부 차원에서 산업 성장을 굉장히 촉진한 사례들이 많다고 비유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가까운 예로 K방산의 수출 사례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부가 방산 수출 촉진 정책을 위해서 또 간담을 했었었는데 이게 또 한국 방산 기업들이 해외 시장에 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었습니다. 여기다가 한국항공우주의 T-50 훈련기 수출이나 또 경쟁사인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K9 자주포 이런 것들이 또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가 국방기술 연구에 지원 개발비를 지원하고 또 방산수출 기업의 대여 활동까지 지원하면서 거기다가 수출 허가 규제 완화까지 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책으로 해외 판로를 개척을 도왔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 힌트는 이처럼 정부가 민간 협력이 맞물려서 큰 성과를 냈다라는 사례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영권 이수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수혜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정부가 우리 우주산업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항공우주의 경영권 인수를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요.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의 주식 취득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항공우주 사업 내에서 위성통신 부품과 항공전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제노코의 경영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항공이랑 우주 전자 부품을 국산화해서 또 수직 계열화하겠다는 의미로도 포함이 되는데 이것은 곧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는 의지로 해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노코는 위성통신 탑체제랑 그리고 항공전자 장비를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이번 인수를 통해서 한국항공우주 측에서 부품 공급을 또 해외 의존도를 또 낮추게 되면서 가격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전략을 취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의 발행 주식 총 수인 750만 주 중에서 무려 334만 주를 현금으로 매입을 했고 이것으로써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의 지분 37%를 보유하게 됐습니다. 이번 주식 매입에 들어간 총 자금은요. 54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고 이것은 한국항공우주가 자기 자본 대비해서 3.3%에 해당하는 규모다라고 정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 내용은 한국항공우주가 주식 취득을 현금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일단 이 상황 자체는 재무적 리스크가 크게 높지 않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국항공우주가 자산 대비해서 0.7%로 이제 충분히 규모적인 면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절한 투자를 진행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이 제노코 인수에 대한 얘기를 조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통해서 그리는 큰 그림. 어떻게 보면 국산 항공기랑 위성 프로젝트에 필요한 부품을 국내에서 자체 개발하고 초소형 위성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이것을 통해서 중대형 위성 개발을 담당하는 한국항공우주가 초소형 위성 체계를 다루는 제노코랑 협력하게 되면서 포괄적인 전방위적인 위상 사업을 포트폴리오로 구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한국항공우주는요. 메이사랑 코난 테크놀로지와 같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영상 분석 기술을 보유한 강소 기업들과 협력해 와서 또 이제 협력해서 위성 서비스 진출을 또 도모하고 있으니까 이러한 여러 가지 기술들을 취합해서 전략들을 강구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앞으로 항공이랑 방위 사업 기술 국산화뿐만 아니라 이제 우주 산업 전방위적으로 경쟁력을 높이겠다. 그러면서 항공우주가 국내랑 우주 산업 생태계 자체를 또 중요하게 이끌어 가지 않을까라고도 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의 주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면 제노코의 인수 소식이 어떻게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고 주가가 그만큼 또 호재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라고도 그려볼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의 제노코 인수 소식이 또 추가적인 동력을 더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거래량 또한 또 증가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이동평균선을 통해 보셔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 이동평균선 정배열과 함께 또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상황. 그래서 현재 주가가 고점 부근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호재가 또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나 이 상황 속에서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또 상승세가 쉽게 꺾이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보고 있겠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한국항공우주가 제노코를 통해서 위성통신과 항공전자 부분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의존도를 줄이면서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점이 장기적인 주가 상승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네. 어쩌면 우주 산업의 삼박자도 그려볼 수 있겠다 생각해 보면서 오늘 시나리오를 준비를 해 봤고요. 오늘 이슈도 잘 정리하셔서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